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현재 2022년 2월 22일 장 마감 직전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좀 지수가 좀 반등을 좀 하나, 그리고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조금 다시 우호적으로 돌아서나라는 그런 관측을 저번 영상에서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진입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뭐 그 충격으로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76% 각각 그렇게 장마감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환율도 1190원을 드디어 좀 깨고 내려가나라는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119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러시아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에너지 쪽 섹터도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경동도시가스라든지, 그리고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상한가까지 갔네요.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배럴당 150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지금 에너지 쪽뿐만이 아니고,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해운 쪽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 그리고 H&M 현대상선이죠. 그리고 흥하해운, 각각 다들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또 호실적이 나왔고, 해운 쪽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자세히 궁금하시면 저번 영상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물류 대란 때문에 운임료가 지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그리고 해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홀딩스가 있는데, 지금 한송네오텍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기대감에 지금 상한가를 간 상황이고, 뭐 강세 업종이랑 뭐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평균선을 뭐 설정하는 방법, 또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보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뭐 어떠한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좀 더 심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 안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 영상 하나로 끝낼 거고요. 그게 아니고 좀 영상이 좀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다,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또 2부작으로 호과창처럼 다음 편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빨리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가 인후통이랑 막 콧물 나고 가래 나고 기침하고 뭐 열 나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컨디션이더라고요. 지금도 좀 코가 좀 막히고 좀 목이 좀 까슬까슬해가지고 잠깐 정지하면서 물 마시면서 지금 가래 뱉어가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목소리가 좀 듣기 싫으시거나 좀 컨디션 좀 안 좋아 보인다 좀 싶으셔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법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선들이 보이는데, 이 주황색 선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보라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으로 5, 10, 20, 120이라고 돼 있는데, 5일선은 말 그대로 5일간의 가격 평균을 선으로 이은 거를 5일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21선은 말 그대로 20일 동안의 가격 평균을 선으로 이은 걸 21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나는 120 말고 뭐 200일이나 뭐 300일 선도 난 필요하다 싶으시면 우클릭 하시고 지표 추가 넣으시고 가라고 하시면은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적용을 누르시고, 그러면 2, 3, 5, 10, 30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뭐 200, 그리고 나는 300도 필요해, 그럼 300, 뭐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럼 다 지우시고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색깔이 똑같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 나는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뭐 핫핑크? 핫핑크로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뭐 이게 선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여기 너비에서 선 두께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200일과 300일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요 선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더블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 들어오시면은, 보시면 21선에 요 약간 좀 주황색 비스무리한 색깔의 2피트라고 돼 있잖아요. 2포인트 피트라고 잘못 말했네요. 요거를 1로 바꾸면 선이 이렇게 얇아집니다. 요거는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 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손을 안 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라인 설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라인들이, 이 선들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시장에서 이제 그걸 의미 크게 상관은 없어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5일을 뭐 일주일로 보고 주말 빼면 5일이잖아요. 주 5일 동안 장이 열리니까. 그리고 21일 거의 한 달로 보고 그 다음에 60 이거 뭐 수급선이라고 한다고 하고 120 경기 240 뭐 대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 주식 좀만 더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예,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이거 매매하시는데.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좀 성질이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 몰라도 매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이거 아신다고 해서 뭐 수익이 난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손실이 난다. 이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알면 좋은 부분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5일선이라 되어 있는데 5에서 10일 이걸 이제 단기라고 그러고 대충 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20, 60 여기를 한 중기 정도 120 이상을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은 이동평균선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사실 뭐 캔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이동평균선 설명을 하는 날이니까 이동평균선 안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현대상사 차트를 볼게요. 이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요 이동평균선들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못 내려가게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주가 이렇게 쪼르르륵 가다가 여기 21선에서 쪼르르륵 가다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여기 깨졌죠.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이 상승 흐름을 탄 상태에서는 이동평균선들이 이 지지의 역할을 하고 이 지지의 역할이 사실은 단기보다는 중기보다는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이 지지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차트를 계속 보시게 되면 계속 21선에서 부딪히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한 뒤에는 주가가 당연히 내려왔으니까 하락했으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천장 같은 거죠. 뚜껑. 21선이 뚜껑이 되는 거예요. 이 뚜껑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지지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저항되는 곳은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딪히고 떨어지니까 그리고 부딪히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게 이동평균선의 성질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지지와 저항이었고 두 번째가 방향성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 뭐 지지가 상승할 때 나오고 뭐 저항은 하락할 때 나온다. 뭐 이렇게 처음에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승 중에도 저항은 있고 하락 중에도 지지는 있습니다. 이 차트를 키워서 보시게 되면 H&M의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이 하락 추세였는데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은 요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H&M이 상승하는 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이 거의 발판 삼아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듯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요 구간에서 만약에 21선 이 발판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었다면 이 발판을 타고 당연히 주가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끝부분이 지금 우상승하고 있냐 아니면 하락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방향성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심화된 과정이 좀 심하라고 하기엔 좀 쉽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정배열은 당연히 5, 10, 20, 120, 200 이렇게
낮은 이동평균선부터 높은 이동평균선까지 자연스레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 역배열은 200, 120, 20, 10, 5 이런 식으로 높은 값부터 낮은 값까지 이동평균선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 10, 20, 120, 200으로 지금 정배열 상태가 됐죠. 정배열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지금 역배열 상태가 된 거죠. 200, 120, 20, 10, 5 이게 딱 역배열 상태예요. 이 구간이.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처럼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정배열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배열과 역배열 상황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시장의 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움직일 때는 시장의 메타가 그렇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배열 상태고 뭐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쁘게 그려져 있고 캔들 모양도 이쁘다고 해도 시장이 박살나면 증시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 전체 시장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엄청 안 좋다고 해도 지금 H&M이나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별 상태였지만 주가는 당연히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 설명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동평균선의 이제 성질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회귀성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 한번 모였다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또 내려오죠. 계속 이동평균선에 이 주가가 붙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갔지만 다시 이동평균선에 붙었고 내려갔지만 다시 붙었고 내려갔지만 다시 붙었고 또 올라갔지만 또 언젠간 또 다시 붙겠죠. 이동평균선에 자꾸 주가가 붙으려고 하는 이 성질, 이 돌아가려는 성질을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약간 고무줄 같은 거죠. 이게 요게 조금 예를 들어서 가장 좀 지표가 저는 좀 볼린저 밴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은 이동평균선 설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지표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더 깊게 들어갈 거고 오늘 볼린저 밴드가 어떤 모양인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표 추가 들어오셔서 볼린저 밴드인데 한글로 치면 안 나와요. 영어로 치시면 돼요. 볼린저 B5만 쳐도 나오니까 볼린저 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 위에 상한선, 하한선인데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합니다. 쭉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모였다가 주가 상승할 때 확 벌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고무줄처럼 올라갈 때 확 벌어졌다가 내려올 때 다시 또 뭉치고 올라가고 뭉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락할 때도 이 하한선 쪽으로 주가가 쭉 내려오니까 같이 늘어나죠. 고무줄처럼 위아래로 늘어났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볼린저 밴드도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차트가 지금 내가 지금 진입하기에 좋은 차트다. 그리고 어떠한 차트가 지금 나한테 좀 큰 수익률을 가져다 주겠다. 라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파악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좋은 차트란 회귀성, 말씀드렸죠. 고무줄.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고 잘 모여 있고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우측 끝부분 상승하는 모양
그냥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대가리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인들한테. 이동평균선 대가리 들었다. 올라가기 직전인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가가 또는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잘 안착돼 있는 것.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 주가가 캔들이 이동평균선, 즉 이평선 밑에 있으면 그게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천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을 잘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안착해 있는 지지하고 있는 모양이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 이거는 제 경험적을 바탕으로 한 거고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걸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제 경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이제 15년, 16년 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좀 지인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 보시면은 이 캔들이랑 이동 평균선이 너무 집착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이동 평균선 설명하다가 좀 허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보세요. 제가 지지와 저항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영원하지가 않아요. 21선 여기 뚫렸죠, 여기는. 여기 뚫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는 잘 지지했지만.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분명히 여기서 지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21선 또 지지하겠지? 그럼 여기가 가장 낮은 가격일 거야. 그러나 보기 좋게 뚫렸습니다. 여기까지. 뚫렸고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거예요. 21선이 지금 천장이니까 여기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시장 상황을 꼭 보셔야지 이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호가창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가창의 모양을 보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이때가 좀 싼 부분이다, 이때가 좀 비싼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매우 좋으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소양이고 기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할 시에는 큰 코 다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갖고 절대로 매매에 접근하시고 하시면 진짜 큰 코 다쳐요. 이게 왜 이게 주린이 분들이 이 이동평균선이나 뭐 이 캔들 모양에 집착하시는 거 하니 이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한 건데 이 주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린이 분들 이평선 캔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주식이 어렵기 때문. 왜냐하면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공시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될 것이고 뭐 원자재 가격도 봐야 될 것이고 뭐 공정도 알아야 될 것이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시가인지 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이동평균선이랑 캔들이에요. 사실 이동평균선 우상향하네. 여기 지지하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들어간다. 뭐 이런 로직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극단적인 좀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 H&M 말고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 보시면은 이때 지금 21선이 지금 이쪽에 이평이 모이고 캔들도 모여 있다가 여기서 이제 폭발을 했어요. 주가가. 이게 이동평균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이게 눌리고 올라갔네? 이 설명만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모양이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 내가 봐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1월쯤인데 이때가 애플카 이슈 있을 때예요. 현대차가.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지.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이게 상승하는 흐름에 타서 쐈다. 슈팅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반쪽짜리 점수도 안 나와요. 50점도 안 되는 거죠. 뭐 한 10.5점 되려나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뭐 호가, 그리고 캔들 모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로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셔야지 이걸 주력으로 이용해서 주식을 하시다가는 진짜 계좌 박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호가창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대전제가 과거에도 이러했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라가 이게 대전제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분선이라고 했네. 대전제이자 한계점입니다. 쉽게 말해 패턴 매매라는 거죠. 저도 이런 매매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 패턴 매매의 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도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뉴스, 증시, 뭐 금리, 원자재 이런 부분 당연히 선행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되고 나서도 베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을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 통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설명이 오늘 어떻게 보면 엄청 간단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만큼 주린이 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쉽게 매매에 좀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목을 많이 매시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 매매라고 할 수 있죠. 실전 매매 또는 이제 제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대 수익률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눌렸다가 쏜다, 상승 후에 눌렸다가 쏜다, 눌렸다가 쏜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 지금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게 눌렸다 쐈다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실제로 뭐 이 상황이 돼봐요. 예. 이런 상황이 돼봐요. 진짜로 이 뒤에 그림이 없잖아요. 이게 눌리는 건지 지금 하락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선 이제 설정하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개론에 대해서 좀 배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좀 원론적인 거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그럼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사야 돼, 팔아야 돼? 좀 이런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영상이 좀 제가 목 상태도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급하게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주저리 뭐 잡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전 매매와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중에 또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좀 호가창 때처럼 좀 주가가 좀 움직여 줘야 이게 또 아다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뭐 이 소리가 뭐 개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